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한 미한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줄타기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로 약속한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지난주 개최됐던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 신장 위구르와 타이완,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G7 공동성명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정식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으로서 이번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대중국 공세에 한국도 합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 내용이 포함된 G7 공동성명에 초청국이라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사실상 G8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며 참가한 한국 정부가 회의 결과와 곧바로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돼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nvitation was certainly extended because of a belief among the host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G7 that Korea would be a willing, cooperative, and supportive participant in terms of all the various issues that were going to be handled at the G7. You wouldn't want to invite a country that was not a member of the like-minded to participate in an event like that.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독일 마샬 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의 줄타기 외교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경쟁 국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현 시점은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지는 중국의 강압적 외교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짓는 서방국 연합이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중국 연합전선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그동안 줄타기 외교를 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선택하고 옹호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t the point where walking the tightrope is no longer possible. It has to take a principled stand in what are the values that South Korea believes in. And of course, from a ROC-U.S. alliance perspective, we have always shared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of freedom, individual liberty, of free market economy, of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of course, human rights. And we've shared those values. It is time that it really, if it wants to be a great middle power, which I think that's its rightful place, it has to have pres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but it's got to stand up for the values that it believes in.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G7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4자 안보대화 쿼드 등 민주진영의 공동 대응 기류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인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침해 비판에서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시밭길을 계속 걷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 요소라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전구 역할을 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must continue pursu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le investing in our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Taiwan. If confirmed, I would support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and affirm our alliance commitments to Japan and South Korea
including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라트너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선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의 협력은 미국 대북 전략의 중심으로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3국 공조와 정보 공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격퇴에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도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와 대응,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준비 태세에 대해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해법을 갖춰야 하며 이런 노력은 미한일 3국 합동훈련 등을 포함해 영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미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1950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것은 영내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대해선 한국은 현재 어떤 동맹국보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것이 돼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특히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와 동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21일에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같은 날 성킴 대표와 노 본부장과 함께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함께 모여 한미일 3자 협의를 갖고 이후 한일 북핵 수석 대표 간 협의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모든 협력 방안들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6일부터 치러지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 부족 문제와 또 당면한 경제난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식량과 외환, 전력 사정이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량 상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어 17일에는 하반기 투쟁과업들을 편향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부문별 분과를 조직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혀 경제난을 집중 논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마당 곡물 가격 폭등을 주목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내 장마당 물가를 집계하는 일본 매체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4,200원이던 쌀값은 이달 15일 7,000원, 옥수수는 2,200원에서 5,3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식량 배급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당국의 곡물 비축분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급받을 식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불안 심리까지 겹쳐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내세우는 자력갱생 같은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y bottom line is isolation and self-sufficiency will not provide safety for them. They're going to have to find a way to open up. And they can open up by
the trade with China, they can open up to the kind of offerings that are coming from South Korea and from the U.S. to engage in and to provide some willingness to provide meaningful health and humanitarian support. So I think Kim Jong-un is at a point of strategic choice.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내 곡물 가격 폭등은 통화 관리에 대한 위험 신호라면서 단기적인 식량 수급 문제만이 아니라 외환 관리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탄 등 광물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기존의 외화벌이와 북중 교역이 모두 막혀 정상적인 외화 수입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봉쇄 해제 후 외화 유출이 급증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분석입니다. So they need to open the border, but I think they're afraid as soon as they open the border, there'll be a flood of imports and their money, their hard currency will flow out to China. In other words, they'll spend whatever dollars they have.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해제 이후 상황 관리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취한 봉쇄 조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만큼 국제사회와의 백신 협력 등이 북한 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칠함대 소속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 최근 일본해와 한국 동해 인근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모의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칠함대 소속 라파엘 페랄타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일본해 인근 훈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모의 발사와 기관포 실사격, 해상 타격 훈련을 진행했으며 여러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위협 추적과 교전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대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2,500km 사거리의 표적을 3m 이내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며 미국 해군 측은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억지력을 확인하고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 질서에 기초한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해에서 미국 해군과 대규모 상륙작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칼여객기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 구체적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한국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했습니다.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에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구제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철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지난 2018년 한국 통일부가 피해자의 생사 확인, 송환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국가인권위가 진정기각 결정문을 뒤늦게 보내와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한변은 인권위원회가 진정 각하 이유로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라는 점과 특수한 남북관계 속 한국 정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한다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